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한국경제 다산 칼럼인데요. 여기에 김종민 변호사님이 이분이 S&L 파트너스 변호사님이시네요. 이분이 이제 총선 이후 검찰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앞다퉈 검찰 개혁 공약으로 내세워 문정권 공수처 설립 부산했지만 검찰 무력화로 범죄자 청구대 이념 휩쓸리지 않고 균형 맞추는 게 검찰 관련 정책 본질의 부합,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서 또 한번 읽어보면서 앞으로 검찰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우리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총선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됐지만 검찰개혁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으로 재등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공언하며 수사, 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후 기소청 신설,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 배심제 도입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은 어떤 형태로든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의 추진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강경 일본대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정책이었고 집권 5년은 검찰로 시작해 검찰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죠. 공수처를 신설했고 수사권 조정의 이름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면서 6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했다. 그런데 개혁의 성과는 어떤가?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김진욱 공수처는 3년간 600억 원의 예산과 25명의 공수처 검사, 수사관 40명을 투입했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장의 리더십 부재,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한 수사력 논란이 이어졌다.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금 다음 달 2일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풀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그 상징적으로 공수처를 해가지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정권에서 했는데 3년이 3년이 지난 건 아니구나. 이걸 다시 특검법을 한다는 것은 본인들은 만들어 놓은 그 공수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은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의 신간, 빨대 사이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23만 1489건이던 사기범죄가 되게 많은 모양이에요. 23만 건. 2020년 34만 7675건을 늘었고 재산피해도 2018년에 32조 9600억 원에서, 이게 사기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2020년 40조 3139원으로 급증했다.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투자 사기가 크게 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액은 4조 7천억 원에 달했다. 암호화폐는 가상화폐 아시죠? 암호화폐. 예. 그게 피해액만 4조 7천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추산 2019년 기준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 규모는 81조 5천억 원이었다. 첨단 산업기술 유출범죄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사기범죄 조직이 연간 범죄 수익은 20조 원이 넘고 불법 도박으로 인한 범죄 수익도 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자 천국이 돼버린 것이다. 좋은 형사사법제도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정권에서 검찰 개혁했던 그 결과물이 이제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이고, 향후에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김정민 변호사가 얘기해 놓은 것 같아요. 좋은 형사법제도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수사 재판 절차는 신속해야 되고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생과 직결된 조직적인 대형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핵심적 방안으로 거론되는 수사기소권 분리론은 수사권의 본질을 오해한 데 비롯됐다. 법 이론적으로는 근거가 없고 해외 입법례도 없다.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더라도 대립법계 표준인 프랑스, 독일과 같이 경찰 수사를 검찰이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정치적 이념보다 정부가 해야 할 다양한 역할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 즉 다수의 폭정이었다. 지나친 민주적 선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복잡한 견제와 균형 제도를 설계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법률안이 헌법에서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개혁 방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제국의 폐망이 가까워질수록 법은 더욱더 개이한 모습을 띠기 마련이라는 키케로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논회에서 공자는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냐는 질문에 이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즉 정명이라는 거죠. 말이 바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혁이 개혁다울 수 있도록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고 앞으로 관련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번 자세히 음미해보고 뭐 이해가 얼른 안 되면은 이분한테 연락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한번 그 이제 공영방송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관련되는 사람들의 질문 응답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욱입니다.